사진 출처, 지정학적 리스크를 표현한 이미지 챗 GPT 생성.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민간국가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뉴스에서 북한이란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경제 제재나 외교적 갈등의 중심에 오를 때 이들이 바로 민간국가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간국가란 무엇이며 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국제사회에서 민간국가라는 용어는 주로 외교, 안보, 경제, 기술, 인권 등의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민간국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안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이처럼 군사적 긴장과 분쟁을 유발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민간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제, 기술적 제한을 받는 국가들도 민간국가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은 국제적 규범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 무역 제재를 가하거나 첨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받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막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로 논란이 되는 국가들 역시 민간 국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적 박해나 인권 탄압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얀마와 북한이 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으며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국가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외교적, 경제적 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협상과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국가들의 동향은 세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 민간국가는 국제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군사적 충돌, 경제적 파급력, 외교적 갈등 등의 측면에서 글로벌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전쟁과 군사적 긴장은 민간국가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국제 문제 중 하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도 긴장 상태에 돌입한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국제사회의 경제 및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었다.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해졌고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하면서 국제관계가 복잡해졌다. 다음으로 경제적 파급력도 민간국가가 세계 정세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 요소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세계 반도체 시장과 이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서방 국가들이 이란이나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원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이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존도가 높아 제재 조치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을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 외교적 대립도
민간 국가로 인해 형성되는 중요한 국제 질서다. 미국과 유럽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얀마나 북한과 같은 국가들과 거리를 두지만 일부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이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무역을 지속하며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적 접근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 국가는 세계 정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군사적 위협, 경제적 변화, 외교적 갈등 등을 통해 글로벌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민간 국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민간 국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대응 전략으로는 제재와 압박 협력과 외교적 해결 갈등과 균형 조정이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정세의 안정을 유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제재와 압박은 국제사회가 민간 국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EU은 북한,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해 무역 및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글로벌 경제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다. 또한 기술 제한도 중요한 제재 방식 중 하나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및 AI 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첨단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모든 문제를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협력과 외교적 해결을 통해 민간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 핵 협상이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서방 국가들은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며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민간 국가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균형 조정도 중요한 대응 방식이다.